헤매었던 만큼 다 내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제 세상은 내 재즈의 역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재즈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제가 재즈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려드리려 해요. 역사라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단, 저는 아직 제린이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처음으로 재즈를 접했던 건 10살쯤이었어요. TV에서 나오는 영화 한 편을 재미있게 봤었는데 오프닝에 재즈가 나오더라고요. 재즈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라 그냥 곡이 좋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어 번 영화를 더 보고 나니 음악의 가사가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 음악의 가사를 기억을 더듬어 검색해서 곡 제목과 가수를 찾아내면서 재즈라는 장르도 알게 됐어요. 그때 봤던 영화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바로 페어런트 트랩입니다. 린제이 로한이 10대 시절 쌍둥이를 연기한 걸로 유명해요. 가족 간의 사랑, 우애를 주 메시지로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10살쯤 본 이 영화에 빠져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이 영화 오프닝에 나오는 곡이 바로 넷킹콜의 LOVE입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영화에선 곡의 가사를 자막으로 넣어주진 않으니 겨우 곡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에 빠져서 이 곡만큼은 여러 번 들었어요. 이 노래를 알게 된 게 재즈라는 장르를 알게 된 계기였어요. 이어 넷킹콜의 다른 곡이나 다른 유명 재즈 연주자의 곡을 한두 곡 들어봤지만 이때 제가 너무 어려서 크게 마음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LOVE 이 곡은 시간이 지나도록 오래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 이후 10대 시절은 여느 청소년들이 그렇듯 아이돌 노래에 묻혀 살았어요. 그들 중에 정말 내 취향은 없었음에도 시류, 대세, 타인의 기준에 맞춰 따라가기 바빴죠.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나를 좀 더 찾아가고 자유로움을 찾으며 내 취향의 방향을 점점 좁혀갈 수 있었어요. 10대 후반부터 제게 생긴 취미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혼자 영화를 관람하는 거였어요. 그 시절 저에게는 자랑스러워할 법한 일이었답니다. 10대가 그렇잖아요. 혼자 무언가 하는 것이 부끄럽고 도태되어 보이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는 것.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영화였거든요. 친한 친구들 몇 명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 선뜻 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혼자 용기 내어 영화관에 발을 들였어요. 그때 본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귀에 남아 영화 사운드 트랙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남에게는 쉽게 알릴 수 없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은 저만의 시간, 저만의 취미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제 취미는 저를 재즈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20대, 대학생이 됩니다.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대체로 소수의 관객이 보는 영화더라고요. 상영관이 별로 없는 영화죠. 상영도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하고요. 내 일정에 영화 관람 일정을 맞춰 넣는 게 아니라 영화 상영 시간에 제 일정을 맞춰야 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보려는 영화가 상영하는 곳이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인 때가 많아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에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음악 관련 영화도 몇 가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현실의 삶을 사느라 모든 영화를 다 보진 못했지만 제 취향을 바꿔준, 제 취향을 만들어준 영화를 하나 둘씩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본 영화 중 하나가 본투비 블루예요. 챗 베이커의 정기 영화죠. 그의 생애가 가슴 아프면서도 매력적이더라고요. 재즈 뮤지션들의 생애는 왜 이리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을까요? 영화 제목인 본투비 블루는 챗 베이커 곡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영화의 전개와 영화가 주는 감정의 진폭은 잔잔한 편에 속했어요. 이전에 봤던 영화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 여운은 남지만 그 여운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리둥절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챗 베이커의 곡도 몇 곡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영화의 여운 때문인지 너무 우울해서 피하고만 싶었달까요? 저를 본격적으로 재즈의 세계로 인도한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위플래시. 재즈 드러머로서 음악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J.K. 시몬스가 연기한 교수이자 지휘자를 만나며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교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주인공을 극한에 몰아붙이며 교육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게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고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주인공이 연주의 마지막 순간에 무아지경을 느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무아지경을 관객들도 동시에 느낄 수 있게끔 표현한 영상미가 압권입니다. 연주자가 된 것 마냥 또 그 연주를 직접 보고 있는 관객이 된 것 마냥 함께 숨죽이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이 바로 카라반입니다. 영화의 여운이 너무 오래 남고 인상적이어서 사운드 트랙도 한참을 찾아 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카라반이었습니다. 최근에 빌 샬렙 공연을 다녀왔어요. 실제 공연에서 듣진 못했지만 빌 샬렙 트리오의 유명한 연주 영상을 검색하면 카라반이 항상 포함되더라고요. 영화 위플래시의 카라반 혹은 빌 샬렙 트리오의 카라반을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즈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는 영화 라라랜드가 개봉합니다. 저 말고도 워낙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작품이고 이 영화로 재즈에 입문하게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위플래시 감독 데이미언 셔젤의 차기작이라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봐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N회차 관람이란 걸 해본 작품이기도 해요. 뮤지컬 영화이자 재즈 영화로서 사운드 트랙도 닳도록 들었고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세바스찬은 자신만의 재즈 클럽을 열고 싶어 하는 가난한 피아노 재즈 연주가, 여자 주인공은 배우 지망생 미아입니다. 몇 번의 우연으로 얽힌 이들 사이에는 항상 음악이 엮여 있어요. 다만 여자 주인공은 재즈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재즈 클럽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재즈라는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요. 1930년대 뉴올리언스의 흑인들에게서 시작되었고 각 연주마다 연주자의 개성에 따라 변칙적으로 연주된다는 것, 또 각 악기마다 싸움을 벌이며 그 연주판을 지배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얘기까지. 그 말에 재즈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제가 재즈 노래를 부르니 친한 언니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이태원의 재즈 클럽에 데려갔어요. 거기가 바로 올댓 재즈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 폐업했다가 재개관을 한 곳이라 제가 갔던 때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역사가 아주 깊은 재즈 클럽, 재즈 라이브 공연장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고 그 가치와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드 재즈의 연주에서 재즈의 즉흥성, 변칙적 리듬, 각 악기의 솔로까지 매력적인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때 대학생이라 재즈 연주를 보는 공연 비용을 내고 또 공연장 안에서 비싼 돈을 주고 술이나 음료, 안주를 시켜 먹는 것들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그 재즈 클럽에서 느꼈던 감정만큼은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돈이 좀 모이면, 또 돈을 벌게 되면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설 수 있게끔 연주를 자주 보러 다녀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재즈의 매력을 직접 체험한 순간이라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방, 바로 제 고향에서 재즈 라이브 공연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상황으로 계속 방문을 미루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고향에 정착하게 되면서 재즈베리어스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게 되었는데요. 그중 제가 알던 재즈의 세계를 확 넓혀준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손모은 씨가 이끄는 모은 밴드의 공연이었어요. 어릴 때 바이올린을 아주 조금 배웠던 아마추어로서
바이올린은 클래식하게만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의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재즈 바이올린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피아노, 베이스, 색소폰, 트럼펫이 표현하는 재즈와는 또 결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요. 이때 연주에서 들었던 곡들이 너무 좋아 2년 연속 관람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올해도 정말 가고 싶었어요. 티켓 예약도 다 해놨는데 제가 그때 아주 독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아파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추천곡들은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Song of Us, La Danse, Daybreak. 미발매된 곡들도 좋은 곡이 정말 많아요. 요 연주자님은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유튜브도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예쁘시고 너무 매력적인 연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은의 공연 이후 재즈를 더 깊이 즐기게 되었어요. 이 당시 야근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의 특성이 야근을 할 땐 거의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서 작업할 때가 많아서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일했어요. 그때 너무나도 유명하신 재즈 기자님, 그리고 Jazz is Everywhere 채널의 플레이리스트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현재도 제 노동요로서 너무 적절하게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가끔 듣고요.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재즈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 계기가 되었던 영화 중에 신기하게 일본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재즈에서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재즈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거든요. 언덕길의 아폴론에서 모닝 연주나 번나포미 연주에 매우 매혹되었어요. 왓챠에 이런 평을 남겼네요, 제가. 재즈는 언제나 내 심장을 뛰게 한다. 감정선과 스토리가 조금 거칠어도 상관없다. 날 것 그대로의 다름도 서투른 화해도 감정이 넘쳐버리는 사랑과 낭만도 모두 다 재즈로 가능하니까. 그리고 영화관에서 블루자이언트를 관람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블루노트라는 공연장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블루노트가 대체 뭔데? 블루노트가 그렇게 유명해? 유명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잘못이라는 사실을 이때 한 번 더 절실히 느꼈어요. 블루노트는 재즈 음반사 이름이기도 하면서 뉴욕과 도쿄에 있는 공연장이기도 해요. 재즈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참고로 블루노트 도쿄 예약 사이트는 영어 버전이 지원되기에 언어 설정을 바꾸어서 예약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도쿄 여행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도쿄 여행을 결심하고 블루노트 도쿄에 꼭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침 제가 가려고 했던 날짜에 사마라조이 공연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잘못은 이 공연 스케줄을 보고 사마라조이란 엄청난 재즈 가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녀의 공연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하지만 직장 일정에 맞추어 여행 일정을 변경하게 되면서 사마라조이의 도쿄 공연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바뀐 여행 일정 중에 블루노트의 공연을 찾아보는데 재즈 공연이 없는 거예요. 저는 블루노트를 방문하는 그 자체보다 블루노트에서 하는 재즈 공연을 보는 거에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다른 재즈 클럽들을 찾아보게 돼요. 그때 코튼 클럽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묵는 숙소에서도 가깝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마침 재즈 보컬 스텔라 콜의 공연이 있었고요. 물론 그녀도 이때 알게 되었답니다. 참고로 코튼클럽 예약 사이트는 영어 지원이 안 되어서 브라우저 자동 번역으로 또 팝하고 번역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약을 해내고 맙니다. 코튼클럽에서 들은 스텔라 콜의 연주는 너무 좋았어요. 자리도 중앙 가장 앞 테이블이라 황홀한 목소리를 코앞에서 들을 수 있었답니다. 스텔라 콜의 곡 중에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요. 공연에서 들은 곡들인데 추천할게요, 정말. A Boy Next Door, I Got Crushed on You 말고도 요즘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꼽혀서 정말 좋은 곡과 좋은 앨범들이 많으니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사마라 조이의 공연을 포기하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사마라 조이 공연을 포기하고 그냥 코튼클럽으로 만족하고 있던 중에 이게 웬걸 12월 20일쯤에 재즈 기자님 채널에서 사마라 조이 내한 소식을 보게 되었어요. 이건 꼭 가야죠. 그래서 예약을 하고 서울까지 다녀오는 정성을 들여 월드스타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소울은 정말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여름밤의 재즈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1950년대 실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재즈 가수들 또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했던 것들을 녹화한 것을 이제 영화로 다시 재개봉을 한 건데 여기서 나오는 흑인 여성 보컬들의 포스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밤중에 황금빛 별이 수놓인 밤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목소리가 황금빛으로 표현될 수도 있구나. 그걸 정말 느꼈답니다. 그리고 2025년을 한창 지나보내며 귀로만 듣던 재즈에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껴요. 너무 편식하는 어린아이처럼 혹은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집어넣는 아기처럼 제가 재즈를 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체계적으로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책을 2권 구입했습니다. 한 권은 재즈피플 편집장님이 쓰신 밥보다 재즈이고 한 권은 재즈피플 기자이자 재즈 is everywhere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민주님의 재즈의 계절이에요. 1년 기준으로 들을 곡을 정해줘서 너무 좋아요. 요즘 밥보다 재즈에 나온 곡을 하나씩 듣고 있는 중인데요. 확실히 재즈에 대한 소양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요즘은 더 크리스마스송을 듣습니다. 연주자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게 정말 재즈의 마성적 매력이에요. 곧 새해가 오면 새해의 곡을 듣게 되겠죠? 얼른 한 권을 떼고 재즈 스탠더드를 잘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즈 정보를 받고 공부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재즈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유익한 정보가 정말 많답니다. 참고해보세요. 하나는 재즈 크리에이션 데일리라는 채널이고요. 하나는 재즈 기니피그라는 채널입니다. 특히 재즈 기니피그님은 공연장도 직접 많이 다니시고 그런 후기를 남겨주셔서 재즈 공연장, 재즈 클럽을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처럼 재즈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곡이나 재즈 라이브 공연장 추천 부탁드려요. 저도 재즈를 많이 알아가고 싶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재즈를 더 많이 즐기게 되면 좋겠어요. 제 삶을 온통 재즈로 채워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도 재즈가 조금씩 비중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